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군대로 가봅시다. 아, 군대요. 예. 네. 제가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네. 근데 군형법을 보다 보니까 문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보이면 또 바로 법에서 다루라고 그렇습니다. 했죠. 네. 실제 사건이었어요. 네. 오늘 실제 사건이었는데 기사화가 크게 안 됐을 거예요. 남자가 장교예요. 그러니까 2015년 11월 16일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네. 남자가 2015년이요? 그럼 며칠 전이네요. 오늘 거. 아, 오늘 거. 예. 네. 아니 우리가 지금 찍고 네, 있는 네, 오늘 실제 네. 사건이에요. 예. 실제 사건인데 남자가 군인이에요. 장교였어요. 네. 둘이서 애인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몇 번 만나던 사이였어요. 아까 이제 썸 타는 사이. 네. 그런 단어도 네. 몇 번 만나는 사이였는데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술이 취했어요. 그러니까 네. 둘이서 선후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에 이제 많이 취해가지고 남자가 여자에게 술이 취해서 난 못 간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어떡할까 하니까 니네 집에 좀 가자 그랬어요. 네. 그 여자가 남자를 데리고 가다가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여관에 그러니까 네. 모텔에 데려다 네. 놓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둘이서 그 모텔에 함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여자는 놓으라고 외쳤는데 남자가 강력하게 했어요. 아, 일종의 강간이군요. 그럼. 예. 네. 그리고 남자가 여자한테 편지를 씁니다. 네. 그날 미안했다. 네. 아니, 미안하다고 하면 이게 끝날 문제입니까? 미안했다. 이러고 연락을 해요. 네. 남자가 이제 미안했다. 뭐 용서해달라. 근데 여자는 고소를 합니다. 강간으로. 네. 자, 이 사건을 누가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이런 사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은 남자가 군인이니까 군형법에 처벌받는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법조문을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아, 이게 현역 군인이니까 군형법. 맞죠? 네. 근데 해당 보세요. 아닌가요? 폭행이나 강간죄예요. 이게 네. 군형법이에요. 네. 폭행이나 협박으로 여기서부터 이까지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네. 군인을 강간해야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군인이 민간인을 강간하면 군형법이 아니라 그러면 일반 그냥 형법이죠. 일반 형법으로. 네. 네. 아, 이거는 뭔가 그러니까 네, 조금, 지금 네. 뭔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러면 재판은 어디서 할 것 같아요? 민간 법정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판은 또 군사법원에서 해요. 그 왜요? 군인이니까. 아니, 그러면 형법 자체는 그냥 일반 형법인데 적용법조는 뭔가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반법. 네, 적용법조는 일반법이고 예.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하고 예. 신부는 현역 군인이고. 그런데 네. 더 재밌는 게요. 군형법 그러니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요. 지휘관 소장 이상이 네. 관할권 확인 조치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래서 뭡니까 그거? 감경을 할 수 있어요. 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일반 법전에서는 강간죄의 경우 형량이 3년 이상, 똑같은가요? 3년 이상. 아, 군형법이 좀 높네요. 예, 그러니까? 5년. 근데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일반 법으로. 네. 네, 그래서 어디까지? 아니, 아무튼 자, 군인이 민간인이었죠. 민간인 여성을 이제 강간한 건데 말하자면. 네. 네. 이게 그러면 되게 궁금하죠. 네, 군인을 지금. 강간한 게 아니니까 군형법으로는 처벌받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형법으로 처벌을 받는데, 근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군인이기 때문에 재판은 또 네, 군사법원에서 지금 한다. 저희가 찍다가 네. 이제 어제? 끊겼습니다. 네. 그래서 옷도 지금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지금 장 박사님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궁금할 그렇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제가 던지고 도망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요. 결말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네. 장교예요. 네. 군인 장교가 일반 여자를 강간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강간도 둘이서 모텔은 같이 걸어 들어간 거예요. 네. 상황이 정확하게 둘이서 같이 모텔을 걸어 들어갔는데 그리고 상황이 끝나고 남자가 여자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네. 미안하다. 네가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내가 해서. 네.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다 인정한 거예요. 네. 그것도 대사가 나와요. 강제로 해서 미안하다. 아, 그럼 뭐 강간이 성립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어폐가 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상당히 솔직하고 양심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그래요. 거네요. 그거는 진짜 있었어요. 명예를 존중하는 남자네요. 그래도.
아까 그 행위 자체를 변호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그래서 인정했으니까. 그냥 인정을 본인이 했는데 이제 이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저는 너무 이상해서 오늘 법법을 네. 들고 나왔거든요. 자, 우리 군형법에서 제가 어제도 설명하다가 말았지만 92조에서는요.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 즉 여기 있는 사람을 강간했어야지만 군형법에 적용을 받는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군형법에 적용을 받게 되면은 일반 강간법보다 형이 2년 더 올라가요. 네. 2년 더 올라간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군형법보다는 일반법을 적용받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러면 이 사람은 군인이었죠. 네. 그럼 이 사람은 군형법에 적용을 받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이 상대방 피해자 여자는 일반인이죠. 음. 그럼 일반 형법이에요.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된다면은 군사법원에 가서 재판 받는 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일반 형법에 의율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네, 하여튼 거기까지 예, 이해를 그렇게까지 했어요. 했어요. 네. 그러면 이 여자는 군사법원에 가야 돼요. 네.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아, 그게 문제네요. 예,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네. 군형법은요. 지휘관이 소장 이상이 형이 나오게 되면요. 관할관 확인 조치라는 걸 해서 감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군인은 3년 뭐 형이 나왔을 때 또 감경도 받을 수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강간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약간 헷갈리는데 자, 제가 다른 사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만약에요. 남자는 뭐 하사관, 여자는 중이에요. 네. 아 그런 경우 실제로 있었다면서요. 있었죠. 뭐 여자는 폭행도 중이에요. 일어나고. 네. 둘이서 만약에 같이 있다가 강간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군형법에 해당되죠. 그렇죠. 이건 군사재판 군형법.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네요. 그렇죠. 그럼 다툼의 여기에 여지가 없고. 강간죄와 네. 상간에 대한 불복종죄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둘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둘 다 들어가요. 네. 그러면 부부인 경우에는 한국은 부부 강간 최근에 인정하잖아요. 부부 강간은 인정되지만 부부상에도 상하 불복종죄가 들어갈까요? 안 그거는 업무와 관련 없는 거니까. 업무와 관련 있다는 말은 없어요 법조문에. 아, 그 애매하네요, 그러면. 그래서 네. 제가 이 군형법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군형법과 군사법원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군사법원이라는 건 원래요. 네. 전쟁 중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거예요. 왜 감경권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왜 갖고 있죠? 그건 모르죠.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이거 토킹 어바웃. 네. 그러니까 감경권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아무도 제한을 안 그거는 군이라는 조직 자체가 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인 그 생존권, 예. 이 생존권을 남에게 위탁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조금 뭐랄까 전권을 상사가 행사한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정권을 평소에 전쟁도 아닌데 행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그건 잘 네,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현재 심판관 제도, 지휘관 감경권이 있는데요. 지휘관 감경권이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대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 제도를 가지고 네. 있는 거고요. 국민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제도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방금처럼요. 보통 군사법원이 유지돼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과 군인이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간인이 군사법원까지 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저는 그 피해 여성의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피해 여성 입장을 생각해 피해 보라는 거예요. 여성이 군사법원까지 간다. 이거는 그럼 군사법원에서 군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법정까지 가는 것도 좀 거리에 좀 네. 문제가 있고요. 절차도 또 그죠? 뭐 신분 확인 이런 절차가 네. 좀 복잡할 거고요.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해서 전화를 걸어서 법무부에 법무부이 아니고 국방부에 확인을 했는데요. 이재하 중령이신 분이 이 전화를 받아서 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법법법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군사법원에서 과연 이걸 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왜냐하면 일반 법에 적용받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반 법은 그럼 군인과 일반인이 문제가 생기면 군사법원에 가는 게 진짜 맞을까? 질문 하나. 두 번째는 그렇다면 여기에서 감경하는 게 맞을까? 네. 질문 두 번째. 세 번째는 일반인이 왜 군사재판 가서 재판을 받을까? 안 맞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리 말고요. 박사님 만약에요. 군인이 박사님을 때렸어. 그럼 그거는 군법정까지 가는 거는 좀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들겠죠. 이 법에 의하면 가야 돼요. 네. 이상하죠? 네, 이상하죠. 근데 이상한데 왜 이때까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의의 제기를 안 했을까요? 그런 경우가 얼마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시돼 왔던 거예요. 아, 네. 그냥 군복 입었으니 군인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해서 군사법원법도 개정안 같은 게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아직 감경권이 안 빠져나갔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영역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가 않고 또 부부인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도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과연 부부 사이 문제가 상하 관계로 봐야 할 것인가? 아,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럼 저는 이것도 예외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부인데 예를 들어서 상관이고 하관이면 그럼 부부싸움하다가 차렷 네. 이러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게 업무상이냐 아니냐인데 그 규정이 없다니까 이건 또 뭐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 이게 보면요 대상 이 범죄 같은 게 되게 애매하게 돼 있는데요. 항명죄 그리고 모든 폭행죄 이런 데에도 상관과 하관에 대해서 구분이 정확하게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뭐 애매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해결책은 없지만 하여튼 뭔가 보완이 필요한 건 확실해 보이고. 개정돼야죠. 왜냐하면 일단 감경권 개정돼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군사법원 상설 폐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